지난번에 그 오른쪽에 보시면 그 어떤 표가 있잖아요. 토탈 인컴에서 어떤 그 공제 항목을 빼면 뭐 넷 인컴이 되고, 또 무슨 공제 항목이나 어떤 결손금을 빼면 그 과세 소득이 되고, 거기에 세율을 곱해서 최종적으로 어떤 산출세액이 나온다. 이제 이런 표가 있는데, 오늘 말씀드릴 게 그 첫 번째 단계에 있는 그 토탈 인컴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소득을 기본적으로 과세 대상으로 삼고 있는지 그걸 이제 하나씩 알아보는 시간이죠. 근데 그 전에 또 아셔야 될 게, 그러면 과세되지 않는 소득도 있느냐? 예,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건 또 과세가 안 되는지 그걸 또 좀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이걸 이제 비과세 소득이라고 하는데요. 우선 그 GST 크레딧이나 캐나다 차일드 베네핏 같은 경우는 사실은 어떤 그 사회보장을 지원하는 목적에서 주는 거기 때문에, 이걸 줬다가 또 세금을 과세하면 줬다 뺏었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처음부터 그 세금이 부과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GST 크레딧과 차일드 케어 베네핏, 죄송합니다. 캐나다 차일드 베네핏은 비과세 소득입니다. 그리고 이제 만약에 여러분이 로터리로 이제 당첨이 됐다, 그러면 로터리에 대한 소득도 비과세입니다. 하지만 이제 로터리가 되면은 반드시 얼굴을 보여서 사진을 찍으셔야죠. 예, 그게 이제 여기 규정인 것 같은데, 한국 같으면 이제 뭐 몰래 이렇게 찾아가는데, 여기는 당첨되면 다 알려야 됩니다. 예, 공식적으로. 어쨌든 로터리 관련된 복권 당첨 소득은 이제 비과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본인께서 어떤 상속을 받으시거나 또는 이제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상속재산과 증여재산도 역시 비과세 소득입니다. 그래서 이건 한국과 좀 다른데요. 사실 상속과 증여는 비과세가 또 맞습니다. 어떤 이제 법적인 논리. 왜냐하면은 어떠한 재산을 축적하는 과정에서 소득이 생겼으면 반드시 소득세를 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회사를 운영했으면 이제 회사 소득세, 개인이 돈을 벌었으면 뭐 분명히 개인 소득세를 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축적된 재산들은 다 사실은 이미 한 번은 다 과세가 된 재산이거든요. 그 재산을 뭐 자식에게 물려준다든지 이랬을 때 사실은 이미 과세된 걸 또 그 상속을 통해서 또 세금을 내면은 이건 이중과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법 논리상 보면 상속이나 증여는 사실 비과세가 맞습니다. 그거는 이제 세금을 다 냈다는 걸 전제로 하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 한국 사회 같은 경우에는 뭐 여담이지만 재산 축적이라는 게 그렇게 정확하게 투명하게 축적이 됐는지를 서로가 다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과하게 상속세도 내고 증여세도 이렇게 부과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캐나다에는 이런 것들이 비과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생명보험 같은 경우에 뭐 받았다, 이것도 이제 비과세고요. 그 다음에 자동차 사고로 보상을 받았다, 이거 다 비과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캐나다에서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그 TFSA라는 상품인데요. 요거 이제 금융상품인데, 금융상품이라기보다는 이제 그런 어떤 제도인데, 이건 텍스 프리 그 세이빙스 어카운트라고 해가지고, 요것을 이제 지정을 하면, 또는 이제 레지스터드라고 해서 등록을 하게 되면은 여기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소득에 대해서 비과세입니다. 그것이 뭐 배당이 됐건 뭐 이자가 됐건 캐피탈 게인이 됐건 그 안에서 운용되는 어떤 자산도 어떠한 이익도 과세가 되지 않습니다. 요거는 이제 매년 모든 캐나다인들이 신고만 하면은 매년 그 한도가 부여가 되는데요. 2020년하고 2021년에는 매년 6,000불씩 한도가 부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캐나다 일찍 오신 분은 이게 뭐 몇만 불씩 되죠. 한도가 뭐 돈이 없어서 뭐 불입을 못하지 뭐 한도는 뭐 거의 충분합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주식 투자를 많이 하니까 요 TFSA를 운영을 또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이제 TFSA에서 운영을 하면은 거기서 발생하는 이익이 다 세금을 내지 않으니까 요걸 또 잘 운영하실 필요가 있어요. 근데 지난번에도 말씀했듯이 이걸 너무 그 안에서 주식을 너무 자꾸 투자를 해서 데이 트레이딩이라고 이제 그 CRA에서 판정을 해버리면 다 세금 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만 하시면 TFS를 잘 운영하면 이제 비과세로 이제 할 수 있죠. 그래서 아주 좋은 겁니다. 이거 절세 측면에서 아주 좋은 상품이라고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국에서처럼
그 자기가 거주 목적으로 살고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나중에 양도했을 때 그게 양도 차익에 대해서 면제를 세금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주거주 목적의 주택 처분 요것도 이제 비과세입니다. 근데 주의할 게 그 세금은 안 내는데 요거는 세금 신고할 때는 반드시 그 신고할 때 그 신고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는 그러니까 세금은 안 내는데 그 처분 가액이라든지 처분 일자 그다음에 뭐 그 주택의 거주지 뭐 이렇게 뭐 써서 내는 게 있어요. 그거는 반드시 기재해서 그 신고서를 제출하셔야 돼요. 안 하면 이게 그때도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매달 100불의 벌과금이 있고 최대 8,000불까지 벌금을 내셔야 돼요. 그러니까 꼭 그 저기 주택을 파시면 그 세금은 안 내더라도 꼭 신고는 하셔야 된다. 그거를 꼭 명심을 하셔야 됩니다. 괜히 불이익을 당할 수가 있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그 학생들 같은 경우에 이제 장학금 같은 경우에 그 해당 본인이 전공하고 있는 그 전공 프로그램과 관련된 장학금은 면제이고 그다음에 이제 뭐 초중 고등학교까지 장학금은 다 면제입니다. 근데 그 지금 말씀드린 거 말고 다른 그 장학금의 경우에는 포스트 세컨더리 레벨에서 받으시는 장학금 중에 해당 프로그램과 관련 없는 장학금은 500불을 제외하고는 과세 소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다 신고 대상입니다. 그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